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겨울 FA가 된 랜디 존슨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팀이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팀은 다저스와 디백스였고 두 팀의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다저스 케빈 말론 단장은 베이 지역 출신인 존슨은 캘리포니아 팀을 선호할 것이고 창단한 지 1년 된 디백스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오퍼가 비슷하면 승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론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존슨의 가족은 피닉스 시내에서 차로 25분 거리에 새 보금자리가 막 완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존슨은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는 아내의 강력한 뜻에 따라 디백스를 선택합니다. 또한 애리조나주의 주세가 캘리포니아보다 10% 가까이 낮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디백스가 더 유리했습니다. 1998년 12월 존슨은 디백스에 입단합니다. 셋째인 윌로우 존슨이 태어난 지 8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이후 결과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5,200만 달러에 옵션 1년이 붙은 계약을 맺은 존슨은 4년간 승리 기여도 38.1과 4개의 사이 영상을 따냅니다. 2000년 7월에는 피닉스가 고향인 커트 실링이 트레이드를 통해 합류했고 트윈타워의 시대가 열립니다. 존슨을 놓친 말로는 케빈 브라운에게 그 2배를 줍니다. 평균 연봉 1,500만 달러와 총액 1억 달러가 역대 최초였던 브라운은 첫 2년간 활약이 나쁘지 않았지만 존슨과 비교됐고 3년 차부터 부상에 시달립니다. 사실 다저스는 그보다 전에 존슨을 영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8년 존슨은 연장 계약이 무산되자 심리적으로 흔들렸고 시애틀에 트레이드를 요구합니다. 5월 말 다저스 프레드 클레어 단장과 시애틀 우디 우드워드 단장은 트레이드를 논의합니다. 다저스의 제안은 토드 홀랜스워스와 노모였습니다. 하지만 1996년에 신인왕이 된 후 발전하지 못하고 있던 홀랜스워스와 메이저리그 데뷔 후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던 노모는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존슨은 1010경기에서 3승 3패 6.83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가능했지만 다저스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7월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존슨은 마감 시한 당일에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됐고 11경기에서 10승 1패 1.28을 기록합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디에고 케빈 브라운에게 2패를 당한 건 존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넬 이야기에 앞서 존슨 이야기를 길게 드린 건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다저스가 존슨을 2번 놓친 상황과 양키스가 스넬을 2번 놓친 상황이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두 번째 사이영을 따내고 FA가 된 스넬에게 양키스는 6년 1억 5천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스넬이 이를 거절한 후 미아가 됐던 점을 생각하면 양키스의 제안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넬 입장에서는 이를 받기가 어려웠던 게 자신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되는 로돈의 계약이 6년 1억 6,200만 달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로돈보다 100만 달러만 더 줬어도 스넬이 사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키스는 추가 협상을 하는 대신 2년 3,700만 달러 계약으로 마커스 스트로먼을 영입합니다. 땅볼 투수인 걸 기대한 스트로먼이 5월까지 12경기 5승 2패 2.60의 대활약을 한 반면 스넬은 6월까지 6경기 3패 9.51에 그칩니다. 하지만 스트로먼은 끝내 양키 스타디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스넬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5.31, 원정에서 3.09를 기록한 스트로먼은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 있지만 올해 연봉이 1,850만 달러고 140이닝 이상을 던지면 1,800만 달러 선수 옵션이 추가되다 보니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L에서 돌아온 후 14경기에서 1.23을 기록한 것이 내용적으로는 2023년의 마지막 16경기보다 더 좋았던 스넬은 다시 시장에 등장합니다. 자이언츠 덕분에 드래프트 지명권과 국제계약 보너스 머니도 잃지 않는 선수가 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자이언츠가 포기하면서 양키스와 다저스의 2파전이 됩니다. 다저스의 제안을 받은 보라스는 양키스에게도 제안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시먼 단장은 소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다저스도 소토 영입전에 있었지만 7억 달러 전에 포기한 것과 달리 양키스는 매치와 최후의 일전을 했을 정도로 소토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스넬에 대한 입장도 달랐던 겁니다. 사실상 다저스의 단독 입찰이 된 스넬은 5년 1억 8,200만 달러, 디퍼를 반영한 실질 가치는 5년 1억 5,800만 달러로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자이언츠에게서 받은 3,200만 달러를 포함하면 1억 9천만 달러가 되기 때문에 1년 전 양키스의 1억 5천만 달러보다 4천만 달러를 더 벌게 됐습니다. 물론 양키스가 아닌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은 스넬이 디백스의 유니폼을 입은 존슨처럼 역사적인 활약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해 스넬을 보면서 FA 로이드라기보다는 2023년 후반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며 더 성장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3월 19일에 계약했지만 자이언츠의 재촉으로 인해 4월 8일에 첫 등판을 했다가 꼬였던 스넬이 양키스와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면 훌륭한 시즌이 됐을 수 있고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좋은 피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넬은 1,500구 이상을 던진 선발 중 헛스윙과 하드히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헛스윙률 순위는 스넬, 크로쉐, 시스, 플레어티, 레긴스, 스쿠볼이고 하드히트 허용률 순위는 스넬, 헌터 브라운, 마이클 킹, 세일, 번스 순위입니다. 헛스윙을 많이 유도하고 하드히트를 많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처리하는 아웃과 수비를 이용하는 아웃을 둘 다 잘 잡아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2023년 스넬은 헛스윙률이 스트라이더에 이어 2위였고 하드히트는 8위였습니다. 스태캐스트는 2015년부터 이 기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서 모두 1위를 한 투수는 스넬이 처음이었고 모두 3위 내에 든 투수도 스넬을 제외하면 2015 컷쇼가 유일했습니다. 이 기록이 어려운 건 라이언 야브로나 타일러 앤더슨처럼 맞춰잡기 전문가들이 있어 구위가 강력한 투수가 하드히트 1위에 오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는 2023년과 2024년의 가장 큰 차이는 체인지업입니다. 6이닝 12K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한 9월 17일 볼티모어 원정 경기에서 스넬은 처음 만난 건어 앤더슨을 상대로 97마일 포심 3개를 던져 3구 3진을 잡습니다. 두 번째 대결에서 스넬은 슬라이더를 2개 연속 던져 5투를 만듭니다. 하지만 3구째 슬라이더가 크게 벗어납니다. 스넬은 좌타자인 핸더슨을 상대로 체인지업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결과는 헛스윙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결에서 핸더슨은 완강하게 맞섭니다. 포심 2개를 그냥 지켜봤지만 슬라이더 2개를 골라냈고 5구째 슬라이더도 파울로 만듭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스넬이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던 패트릭 베일리는 이번에는 체인지업 사인을 먼저 냅니다. 결과는 헛스윙이었습니다. 스태캐스트에 따르면 스넬이 좌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던진 건 2017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스넬은 그동안 몇 번 던졌던 것이 슬라이더로 분류된 것 같다고 했지만 좌타자와 맞서면서 체인지업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슬라이더가 강력한 투수들은 우한이 우타자를 상대로 좌한이 좌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습니다. 슬라이더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는데 굳이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몸쪽으로 높게 들어가면 크게 맞기 때문입니다. 같은 손 상대 체인지업은 제구에 자신이 없으면 던질 수 없는 공입니다. 스넬은 강력한 브레이킹 볼이 2개나 있는 상황에서 체인지업이 다음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스태캐스트가 제공하는 기록 중에 푸더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던진 공이 삼진을 만들어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 스트라이크에서 포심 3개를 연속해서 던졌는데 파울, 볼, 삼진이 됐다면 푸더웨이 비율은 33%가 됩니다. 지난해 이 비율이 높았던 상위 5개의 구종은 저스틴 마르티네스의 스플리터, 라이언 헬슬리의 슬라이더, 소니 그레이의 싱커, 딜런 리의 슬라이더, 페르난도 크루스의 스플리터였습니다. 스넬은 체인지업의 푸더웨이 비율이 26.3%에서 29.0%로 올랐는데 이는 체인지업을 300구 이상 던진 투수 중 스쿠볼에 이은 2위였습니다.
푸드웨이 비율이 20%를 넘는 공이 4개인 투수는 스넬이 유일합니다. 9위가 최강인 선수가 점점 노련해지고 있다는 것, 다저스가 스넬을 잡은 이유입니다. 스넬이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건 다저스와 양키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넬이 양키스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지 주목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